우리 주변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내 항만 유관기관들이 광양항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물동량 목표치를 정해 공동 노력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화재가 났던 여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각계의 온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일선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선거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사실상 선거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 속에 마음까지 시린 이웃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 내 독거 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확인과 집안 청소 등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이쪽으로 갖고 들고 자 정리하고 이제 싹 그렇지. 자주 마주하는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관내 취약계층들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 관내에서 2만 5천여 명의 노인 인구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2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60세 이상 노인도 17명이나 됩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병력이 있거나 동거자가 없는 독거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고독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인생은 80부터란 구호에 맞지 않게 오히려 시골 마을에선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이웃들의 관심이 지속될 때 홀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죽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았나고 그때 말을 할 때가 그때 돼가지고 제일 반가웠어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항 유관기관들이 컨테이너 물동량 233만 TEU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광양시 등과 함께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목표량 233만 TEU를 달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광양항 채선 완화, 여수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관내 기업 평균 4곳 가운데 3곳이 설 상여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수 지역 기업 200여 개를 대상으로 2017년 기업체 설 휴무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75%가 설 상여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상여금 지급 형태는 68%가 정기 상여금을, 31%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업들의 설 연휴 휴무는 79%가 실시하겠다고 응답했고 휴가 일수는 3일이 7.5%, 4일이 80%, 5일이 12.5%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습니다. 아직 대선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준비는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발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퍼진 이 가짜뉴스에는 페이스북에서만 100만 건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이 달렸습니다. 가짜뉴스가 트럼프를 당선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가짜뉴스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으로 검증 기간이 짧아지면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특히 사이버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비박 흑색선전 전담팀을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선거관리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개패소 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공정선거 지원단도 모집을 마쳤습니다. 또 조기 대선 모드에 맞춰서 잇따라 조직되고 있는 팬클럽이나 포럼 등 대선 주자들의 지지 모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여수 수산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여수시가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김성열 차관에게 건의했던 100면 규모의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과 함께 올해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빠른 복구를 돕기 위한 각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 이후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한국바스프와 주식회사 한양 각각 5천만 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3,700만 원 등 50여 개 단체 22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수 여천 전남병원이 화재 피해 상인과 인근 상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하는 등 재능기부 자원봉사 형식의 지원단체도 79개 단체 76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피해 상인들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손길도 잇따라 현재 판매액만 1억 7천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흑산도항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최전방에서 단속하는 핵심 거점 항만으로 개발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척 이상씩 묶고 다니며 단속에 맞서는 중국 선단들. 각종 흉기와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항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주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해경과 서해 어업 지도선 부두가 있는 목포항에서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24시간 현장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신속한 추가 대응이 어렵고 기상이 악화될 경우 피항할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상시 3척에서 4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간이라든가 기상 악화 시에 어떤 피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회복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흑산도항을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핵심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카페리선 부두를 개보수해 260m 길이의 해경 전용 부두를 만들고 어업 지도선 부두 100m도 신설합니다. 5,000톤급 해경 경미함정과 대형 어업 지도선 접안이 가능해지고 단속 어선이 흑산도항에 상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흑산도항은 매우 중요한 항만입니다.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를 위한 핵심 거점 항만으로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청은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 해경과 어업 지도선 부두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배려도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이후 휠체어 탑승 전용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 도입 대수인 장애인 200명당 한 대꼴인 7대보다 높은 것으로 전라남도 도입률 69%를 크게 웃도는 143%에 이릅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도 2만 1,600여 명, 운행 거리는 24만 6천 킬로미터로 크게 늘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270억여 원을 투입해 포두면 중심지 사업과 율치 권역 정비 등 4건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신평 권역 사업의 경우 문화센터 설립과 공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포럼과 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광양에 초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와 지역 경제가 역외 유출된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 각각의 주체들이 이런 변화와 과제를 순기능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의 데스크 논평입니다. 광양읍 지역이 요즘 떠들썩합니다. 읍 승격 67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넘어섰고 이미 들어선 지역 대학교 주변에는 운전면허 시험장과 대형 아울렛이 생긴 데 이어 앞으로 도립미술관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아울렛은 입점 이전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역 내 다른 대형 마트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입점을 둘러싼 진통도 컸습니다. 건축공사는 1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호남 최대의 아울렛이 개점했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광양 아울렛은 일단 기존의 대형마트 입점 과정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여론의 반대 정서로 인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자치단체와는 달리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비교적 적극적인 유치 입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낙후된 광양읍 지역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지역의 여론도 상대적으로 싸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근 여수와 순천 지역 중소상인들의 항의와 반발이 거센 나머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변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뾰족한 대책이 없는 주차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LF 측이 내놓은 지역 협력 약속이 계획대로 지켜질 것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다 대형 아울렛의 입점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 상권의 보호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문제들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들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은 저마다의 입장과 위치에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행정을, 시민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감시를, 중소상인들은 지역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업은 지역과 하나 되는 노력을, 어떻게 하면 현재의 상황이 도시발전과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마다 맡은 위치와 역할은 다르겠지만 지향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광양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105도입니다.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 임직원 일동 5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73통 연향 주공아파트 주민 72만 5천 원, 덕연동 58통 주민 60만 2천 원, 덕연동 59통 주민 53만 5천 원, 연향 우미아파트 주민 41만 2천 원, 여수시 시전동 주민자치위원 일동 40만 원, 순천시 해룡면 금당 그리안 아파트 주민 30만 7천 원,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업 3차 아파트 주민 30만 원, 주식회사 코스원 조병철 25만 원, 순천시 덕연동 호반 2차 아파트 206, 207동 주민 25만 원, 호반 2차 아파트 208, 209동 주민 22만 4천 원, 여수 금잔디 어린이집 원화 및 교직원 21만 4,150원, 순천시 덕연동 40통 부영 1차 아파트 105동 주민 20만 1,000원, 여수시 남면 신포마을 주민 18만 900원, 문수동 흥화아파트 11, 12, 13통장 15만 원, 여천동 12통 주민 14만 8천 원, 여수시 삼산면 손중리 주민 10만 원, 소라면 대포 3리 주민 10만 원, 복산 1, 2 주민 10만 원, 체육회 10만 원, 남면 봉통마을 주민 8만 3,700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TV조선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기업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하는 상입니다. 정 시장은 이번 수상에서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육재단 신설과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육성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남순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진입로 확장 공사가 올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존 하이패스 진입로를 2차로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남해고속도로 서영암과 남순천 톨게이트 등 개선이 필요한 4곳의 확장 공사를 올해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폭이 최대 3.5m로 좁아 운전자의 진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순천 신도심 주택가의 상습 체증 구간에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순천시는 해룡면 왕이중학교 입구에서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사이 길이 240m, 폭 12m의 도로를 시 예산 33억 원을 투입해 완공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파머스마켓 이용자와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심한 교통 정체 현상을 빚어 도로 개설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순천시와 시민들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순천 로컬푸드에서 명절을 앞두고 설 기획 상품 특판을 실시합니다.